내추럴,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몸을 만드는 사람. 제 기준의 내추럴은 평생 동안 약물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증명을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혈액검사. 두 번째, 도핑 테스트. 세 번째, 제보 포상 시스템. 제보는 ws@04110506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며 익명성은 보장됩니다. 지난 10월 10일 조영지 선수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금껏 진행해왔던 혈액검사의 시간이 오후 늦은 시간이었기에 오전에 진행을 해보고 싶다는 의견과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촬영해줄 수 있냐는 요청. 지난 8월 26일 진행됐던 조영지 선수의 첫 번째 혈액검사 결과로 남성 호르몬 수치가 0.7이라는 표준을 벗어난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확인 후 저희는 검사 결과를 확인한 당일인 9월 27일 두 번째 혈액검사를 진행했고 추후 대상포진에 걸려 있었다는 것을 확인,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의 현황 및 약물 사용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10월 7일 대상포진 통증의학센터를 방문해 면역 불균형 검사와 추가적인 호르몬 검사, 자율신경 HRV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촬영은 기획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으나 조영지 선수님이 개인적으로 병원을 예약한 후 촬영 요청을 주셨고 적극적인 모습에 추가적인 혈액검사와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담아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혈액검사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진행됐던 두 번의 검사 결과들을 공유드리고 조영지 선수의 추가적인 혈액검사 진행의 과정과 조영지 선수의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내추럴 9번째 이야기, 첫 번째 참가자 조영지 선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제 저번에 두 번째로 했던 남성 호르몬 결과 확인하러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빨리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시죠. 가시죠. 저희는 첫 번째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한 당일 진행했던 두 번째 혈액검사와 대상포진을 인지하고 면역통증의학병원에서 진행했던 세 번째 혈액검사, 면역불균형, 자율신경 HRV, 추가적인 호르몬 검사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조영지 선수를 만났습니다. 혹시 오늘 예약을 내셔야긴 했는데 촬영은 안 되신다고 들었거든요. 촬영은 잠깐도 어려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냥 결과지만 그냥 확인하시는 걸로 알고 이해했습니다. 오늘 원래는 원장 선생님을 뵙고 저번에 좀 추가 검사를 진행을 했었던 게 있어요. 일정이 안 되신다고 그러셔갖고 촬영은 못할 것 같고 그냥 검사 결과지만 받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의사 선생님과 일정을 맞추는 것이 조금은 어려운 관계로 검사 결과에 대한 촬영은 진행이 불가능해 결과지만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과거 첫 번째 검사 결과를 확인하던 날 조영지 선수의 낮은 남성 호르몬 수치로 당일 재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의사 선생님께서 추가적으로 권유해 주셨던 프로락틴까지 테스트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두 번째 혈액 검사의 결과는 남성 호르몬 1.36으로 이번에도 낮은 수치가 나왔고 LH는 0.72로 정상 범위 내에 있으나 조금은 낮은 수치가, FSH 4.85로 정상적인 범위 내의 수치가, 에스트로겐은 46.20으로 정상 범위 내에 있으나 낮은 수치가, 추가적으로 검사를 진행했던 프로락틴은 11.80으로 정상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혈액 검사를 확인하고 다음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면역통증의학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저희는 결과지를 받아보고 다행히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요거를 패턴 분석을 해서 진단을 뽑아봤더니 진단이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본인은 지금 간 수치가 별로 좋지 않아요. 고단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40선이면은 별로 안 높은 걸, 원래 200이었거든요. 200이었다고? 오, 노!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모든 단백질 많이 먹고 운동하는 사람들 다 간 수치가 안 좋아야 되잖아. 그 다음에 토탈 콜레스테롤 수치는 130이에요, 130. 호르몬의 주성분이 콜레스테롤이에요. 수치가 너무 낮아요. 원료가 너무 부족한 상태이시다. 이 부분이 저도 생소한 부분이었기에 콜레스테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콜레스테롤은 비타민 D, 부신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알도스테론을 포함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성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및 그 유래물을 합성하는 주요 전구체 분자라고 합니다. 혹시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낮게 측정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탄고지를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이 별로 좋지 않아요. 1.2까지 해서는 1.56. 부족한 것이 거의 10서너 가지고 과잉된 것도 20가지 가깝다. 이 막대의 그래프가 하나도 없을 때 가장 건강한 상태다. 불균형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 우리나라 사람 못 먹어서 병 걸린 사람이 없는데 자기는 어찌됐든 가려서 먹는 형태가 되다 보니 불균형도 많아, 부족함도 많더라. 현재 조영지 선수의 검사 결과로는 간과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꽤나 많은 영양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호르몬의 주 원료인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낮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추가해서 호르몬 검사를 했거든. 뇌하수체 호르몬 정상이고 성장 호르몬이 152가 나왔어. 근데 이거 150에서 200 정도가 정상이야. 나쁘진 않은데 나이에 비해서는 200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코티솔, 테스토스테론은 0.37.
0.37이요. 너무 낮아. 근데 코티솔은 정상이에요. 그게 본인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그거잖아. 나한테 왔 이유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약물 스테로이드. 사용 여부에 대해서. 그래. 네, 그러면은 영재 씨는 잠시 나가 계시고 잠시만 나가 계시면 그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영재 선수의 첫 번째 검사에서 남성 호르몬이 0.7, 두 번째 검사에서 조금은 더 높은 1.36이 나왔으나 세 번째 검사 결과는 첫 번째보다도 낮은 0.37이 나왔습니다. 조금은 복잡했던 여러 검사들의 결과를 들어보고 나서 이 검사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약물 사용 여부에 관해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조영재 선수님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비켜달라 말씀드렸고 의사 선생님과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단은 결국엔 이 모든 검사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영재 씨 자체에 대한 건강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궁금해서 온 건 맞지만 저희가 제일 초점을 둬야 되는 건 사실상 약물 사용 여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의견이나 이런 것들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시면은 저희는 되게 감사할 것 같긴 하거든요. 오케이. 중요한 포인트. 내 검사 결과상으로는 약물 사용은 같지 않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나 이런 걸 쓰게 되면 ACTH부터 코티솔 수치가 변화가 굉장히 무쌍하게 나오고 추적 가능한 그런 데이터가 나와요. 근데 지금 상태로는 너무나 극히 정상이에요. 약물을 사용했을 땐 그 수치로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약물을 사용은 같지 않다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럼 코르티솔이랑 어떤 거를 보고 판단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죠? 저희가 이걸 그러면 추가해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DHA 코르티솔이 그 알고리즘처럼 쭉 내려오는 상태거든. 어떤 호르몬제를 이야기했는지 나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라든가 그쵸, 맞아요. 뭐 이런 거라면 그걸 썼는지 안 썼는지는 나타날 수가 있고, 스테로이드를 장복한다 그랬을 경우는 단기에 예를 들어서 호르몬이 정상화되고 그러진 않아요. 굉장히 오래 가요. 지금 저한테 나와 있는 상태로는 그런 제재는 쓴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남성 호르몬 수치가 0.37면 사실상 이게 이제 조금 그러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130이라고. 최소 지금 정도 몸무게 먹으면은 거의 190, 200 정도는 나와야죠. 너무 수치가 낮아요. 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많이 만들지만 필요 없는 것은 우리 몸은 퇴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 주신 걸로는 0.37이 된 원인은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럴 혈액순환을 소지가 있겠다. 지금 이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약물 사용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건강의 문제로 좀 남성 호르몬만 부족하게 나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0.37이라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은 추가적으로 진행했던 호르몬 검사 결과 중 0.37로 나온 남성 호르몬을 제외한 그 외의 호르몬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고 약물을 사용했을 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된 호르몬 중 코르티솔과 DHEAS 등의 호르몬 수치 또한 정상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약물 사용자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내용이 방대해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전체 검사 결과지를 첨부드리니 이에 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검사 결과는 저희가 듣고 왔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코티솔이나 뭐 이런 쪽에 몇 가지 호르몬들이 또 있대요. 그 호르몬들로 봤을 때 호르몬들이 좀 정상적이라서 그래서 약물 사용자로 보여지진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당연한 거라서 기대도 안 했고 뭐 실망도 할 일도 없어서. 토요일 아침부터 어디 가시는 건가요? 불이. 구린 무슨 일로 가세요? 영재 씨가 지금 여론 좋지 않잖아. 혈액 검사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어서 이번에 개인적으로 좀 진행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우리가 좀 촬영 가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좀 있으시대. 따로 아침에 가는 이유가 있나요? 전에 혈액 검사를 했을 때는 오후 한 4, 5시 정도 됐는데 영재 씨가 보통 엄청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보통 5시에 일어나신대, 새벽에.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저녁 7시, 8시쯤 재는 것 같은 개념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일찍 혈액 검사를 해보는 걸로 해서 이해했습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아침 저희는 조영재 선수를 만나기 위해 구리로 향했습니다. 대회 준비와 대상포진 등 좋지 않은 컨디션으로 인해 조영재 선수의 거주지 근처인 병원에서 촬영을 진행하기로 했고 오전 일찍 촬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의 불찰로 인해 약 30분 정도 딜레이가 되었기에 사제의 인사를 마치고 최대한 빠르게 혈액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병원에 들어가 혈압을 측정하고 곧바로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촬영 협조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기에 나레이션으로 대체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검사는 남성 호르몬, FSH, LH, 에스트로겐 4가지 검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혈액 검사를 진행 후에 근처 카페로 이동해 조영재 선수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재 씨의 혈액 검사를 원래 기존에 진행했던 곳에서 진행을 해보시겠다고 하셔서 이제 진행을 하고 영재님께서 이래저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아무튼 오늘 생각하신 것들이 좀 있으시다고 하셔서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대회가 끝날 때까지 얘기를 안 할라 했어요. 대회에 집중하고 대회가 끝나고 몸으로써 증명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려 했는데 생각보다 여론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주변 지인들 많이 걱정을 하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대회만 신경 쓰면 오히려 사람들에 대한 더 큰 오해를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검사를 받았던 병원에서 남성 호르몬, LH, FSH, 에스트로겐 4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사실 테스토스테론만 하려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쟤 또 남성 호르몬 맞아서 올렸네라는 얘기가 나올까봐 4가지 검사를 전체적으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촬영을 요청해 주셨던 이유에 대해 들어보고 나서 0.7이라는 낮은 남성 호르몬 수치의 원인에 대한 조영재 선수의 생각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0.7이라는 수치는 제 생각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길어진 대회, 계속 극한의 다이어트. 지금 다이어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길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5월 달부터 대회를 뛰었고 미스터 서울, 그다음에 6월 달 RBW, 그다음에 7월 달 내추럴 프로 퀄리파이어, 남아있는 11월에 있는 몬스터짐. 사실 이제 몬스터짐은 무리가 많이 있었어요. 몸의 건강에 대한 역행을 하는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체지방을 유지를 해야 되는 몸인데 그거를 완전히 걷어내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제 이 컨텐츠를 참여하게 되면서 더 끌고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제 생활 패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운동 처방서로 일을 하고 있고 그걸 끝나고 평일 중에 2, 3일 정도는 고정적인 촬영하는 게 있어서 3시에 끝나자마자 바로 촬영으로 갑니다. 촬영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저녁 수업도 마치고 거의 마지막 수업이 10시에 만약 스타팅이 된다. 그럼 이제 끝나고 집에 가서 씻기도 해야 되고 가서 다시 도시락을 싸야 돼요. 끝나고 자면은 정말 빨라도 11시에서 1시 사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호르몬을 재게 되면 수면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 악조건 안에서 쟀다는 거와 다이어트 그리고 제 생활 패턴, 일을 하는 그런 패턴 그 3가지가 조금 많이 중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호르몬을 쟀던 그 시간대까지 원래는 아침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아침에 기상 직후가 가장 호르몬이 좋을 때인데 일반인 직장인 기준으로 거의 대부분 7시에 기상을 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제가 쟀던 시간대는 저녁 7시에 남성 호르몬을 잰 거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악조건 속에서 0.7이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주말에 푹 자고 아침에 진행을 했고요. 주말에는 그래도 쉬실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주말에도 일을 했어요. 잠실에서도 레슨을 또 했었는데 주말 레슨 아예 없었어요. 해봤자 이제 한두 개. 왜냐면은 레슨의 퀄리티도 그렇고 일할 때 마인드 자체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되게 되니까 마인드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조영재 선수가 생각하는 낮은 남성 호르몬 수치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상포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대상포진이 발생을 한 게 어떻게 20대에 대상포진이 발생을 하냐. 대상포진이 발생을 하는 이유가 이제 약물을 사용했다 끊어서 면역체계가 무너져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지. 대상포진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대상포진이 올라와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대상포진이 올라오는 이유 자체가 우리 몸에서 컨디션, 면역력, 전체적인 컨디션 자체가 무너지고 나서 나오는 게 대상포진인데 면역력이 완전히 깨져 있고 댓글들에서도 어떻게 20대에 대상포진이 걸리냐 그만큼 제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게 오히려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반증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몸 상태가 그만큼 안 좋고 심지어 그 대상포진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나이가 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망하실 수 있는 중증도를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고 네이버에도 적혀 있어요. 연구 결과도 중증도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과 LH 수치는 떨어질 수 있다. 사람들이 되게 대상포진 뭐 저런 거 가지고 라고 하지만 그래도 감기 같은 질병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질병이라는 것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지만 대상포진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제 몸의 상태가 지금 좋지 않다. 그리고 그 얘기가 조금 있어요. 대상포진을 알게 된 시점이 9월 30일인데 첫 번째 혈액 검사를 진행했던 게 8월 26일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건 대상포진이나 이런 거랑 관련이 없다라는 의견도 조금 있으신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영상에 보시면은 에스트로겐 수치나 FSH 수치가 있잖아요. 남성 호르몬을 쓰다 끊으면은 여성 호르몬 자체도 수치가 많이 요동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문제가 있는 거는 남성 호르몬 수치와 LH 그 수치인데 LH 수치도 심지어 그 정상 범위 안에 있고 낮은 수치긴 하지만 그 두 수치는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된다는 결과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제가 찾아보면 물론 좋겠지만 제가 찾으면 제가 또 유리한 방향으로 찾아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재님이 주장을 해주신 부분들에 있어서 찾아보고 그런 자료
자료가 있으면 여기 같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조영지 선수님께서 요청 주셨던 남성 호르몬의 변동성에 대해 간단하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일 변동성.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일반적으로 아침에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저녁에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특히 젊은 남성에서 두드러지며 수면 패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연령에 따른 변화.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20대 초반에 최고조에 이르며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보통 30대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세 번째, 생활 습관의 영향. 식습관, 운동량, 수면 패턴, 스트레스 수준 등 생활 습관 역시 테스토스테론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은 테스토스테론 수치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만성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건강 상태의 영향.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특정 약물, 예를 들어 스테로이드 복용도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감소, 근육량 감소, 성욕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환경적 요인과 외부 요인. 일부 연구에서는 환경적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이 호르몬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제품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인 비스페놀 A는 체내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쳐 호르몬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상포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몸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상황에도 대회를 준비하는 이유에 대해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저희도 검사 결과를 계속 들으면서 선생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전반적으로 좀 너무 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되긴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대회를 사실 오프를 하려 했는데 어차피 물러서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제가 가진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 대회를 중간에 그만뒀을 시에 제 몸 때문에 쫄려서 피했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가장 나은 방식이 어쨌든 몸이 상태가 좋지만에 불구하고 대회를 일단 뛰고 0.7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면은 몸이 유지가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약물을 끊은 상태니까 이 몸을 유지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저는 자신이 있어요. 이 몸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오히려 이 다이어트가 끝나면은 발전할 자신도 있고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증명하는 거는. 대회 준비에 대한 이야기와 각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조영재 선수가 진심으로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청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저에 대한 의혹이나 문제점들, 욕들, 악플들 다 해주셔도 돼요. 다만 한 가지 가장 마음에 걸리고 생각에 가장 드는 거는 주변 지인들에 대한 피해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악플. 저에 대한 일이잖아요. 제 주변 사람들이 피해본다는 거는 그건 조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제 부모님도 욕을 먹고 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더 무슨 의혹이든 무슨 욕이든 다 던져주셔도 돼요. 어차피 저는 다 증명을 할 겁니다. 대신에 제 주변 지인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욕설 그런 것들만 조금 지양해 주시면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그것만 부탁을 정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영재 선수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혈액 검사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청 주신 네 번째 혈액 검사와 조영재 선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까지의 혈액 검사 결과를 우선적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됐던 혈액 검사의 결과는 남성 호르몬 0.7, FSH 6.49, LH 0.94, 에스트로겐 43.46. 두 번째로 진행했던 혈액 검사 결과는 남성 호르몬 1.36, LH 0.72, FSH 4.85, 에스트로겐 46.20. 세 번째 검사는 의사 선생님의 조언으로 조금은 다른 검사를 진행했고 남성 호르몬을 제외하고 중점적으로 보고 있던 LH, FSH, 에스트로겐 대신 DHEAS, 코르티졸, 에스트라디올 등 다른 호르몬들을 위주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로는 남성 호르몬 0.37, 코르티솔 8.9, DHEAS 165, 에스트라디올 5.0 등으로 나왔습니다. 조영재 선수는 추가적인 네 번째 혈액 검사를 진행하면서 앞으로도 증명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고 대회 출전을 목전에 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 조영재 선수의 불시 도핑 테스트까지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이며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가짜 내추럴 시리즈의 기본적인 룰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모든 참가자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모든 사항에 동의한 상태로 진행한다. 2. 영상이 올라간 후 제보를 받고 확실한 증거와 함께 제보를 주시는 분께는 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3. 도핑 테스트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시 금액을 지불하고 대상과 날짜를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양성 반응이 나올 시 금액을 돌려받는다. 일정은 사전에 공지하지 아니한다. 4. 이 과정 중 약물 사용이 드러난다면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하고 도핑 테스트에서 적발될 시 추가적으로 운동의 모든 것 사이트에 이름이 박제된다. 5. 촬영 당일 혈액 검사와 바디 체크를 진행하고 추후 불시에 추가 혈액 검사와 바디 체크를 진행해 내인성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고 당시에 몸 컨디션을 체크해 약물 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6.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참가자는 동의하고 번복할 수 없다. 이제는 불시 도핑 테스트의 결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진행
진행됐던 네 번째 혈액 검사의 결과를 확인하고 대회가 끝나고 건강이 회복됨에 따라 혈액 검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며 바디 체크를 진행해 약물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조영지 선수에 관한 제보를 주실 분들은 wns04110506gmail.com으로 증거 자료와 함께 제보 내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모든 제보자분들의 신변은 철저히 보호되며 정확한 증거와 함께 제보를 주신 분께는 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시청자분들 중 날짜를 지정해 도핑 테스트를 진행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 또한 wns04110506gmail.com으로 일정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과연 첫 번째 참가자 조영재 선수는 내추럴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쟁이 가짜 내추럴일까요?